네, 마켓 리더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좀 핫한 게 있죠.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요. MI큐브 솔루션. 많은 분들이 바뀐 청약 시스템으로 인해서 또 최근에 이 IPO 시장이 좀 뜨거워지고 있고 바로 단기 상승률을 노리고 들어가신 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하반기 IPO 시장에서 돈이 될 만한, 수익이 될 만한 것으로 무엇을 잡아보는 게 좋을지 이번에 들어볼게요. 흥국증권 최종경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뜨거워요. 이게 물론 건전하게 그 기업을 보고 뛰어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바뀐 청약 제도로 인해서 단기 그 트레이딩적인 면에서 들어오신 분도 많아졌거든요. 네. 과연 어떤 걸 봐야 될지 우리 오늘 마켓사 주제로 한번 볼게요. 하반기에 더 뜨거워질 IPO 시장이라는 키워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하반기 더 뜨겁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상반기에도 예상보다 그래도 이 IPO 시장이 좀 뜨거웠다라고 표현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정확히 평가를 하고 계신 거고요. 네.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2022년 하반기에 시장의 조정과 함께 IPO 시장도 약간 쉬어갔다가 올해 새해를 맞이했었습니다. 네. 상반기에 대해서 짧게 리뷰를 먼저 말씀드리고 지나가면은 제가 항상 IPO 시장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주요 변수를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첫째는 상장 기업 수, 둘째는 공모 규모, 세 번째는 주가 수익률인데 2023년 상반기 같은 경우는 상장 기업 수는 좋았었고요. 네. 공모 규모는 나빴다고 평가하고요. 주가 수익률은 매우 좋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상반기 시장 괜찮았다, 상반기 시장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통상 생각하기에는 최근에 뭐 경기 침체다, 소비 침체 이야기 있었고 금리가 올라가니 주식시장 매력도가 떨어져서 요즘 뭐 벤처 기업들도 살아나기 어려운 시장이다. 이 IPO 시장도 어려울 것이다라고 했는데 예상보다 수익률이 좋았다라는 게 조금 아이러니하거든요. 왜 이런 시장에서 금리도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이제야 막 싹을 튼 새내기주에 관심이 많았던 걸까요? IPO 시장 자체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IPO 시장이 과거부터 긴 시간차를 좀 가지고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따라서 2023년 상반기에 새로 상장한 주식들은 우리 시장이 지금보다 더 안 좋았던 2022년 하반기에 청구서를 넣고 신사를 받아서 승인을 받았던 기업들이기 때문에 사실 보다 낮은 가격에 신규 상장이 진행이 됐던 거죠. 그래서 막상 이 회사가 상장하려고 놓고 보니까 2023년 상반기 시장은 조금 좋아졌잖아요. 따라서 그 밸류에이션 갭만큼 주가 수익률이 더 좋았다고 이렇게 평가하시면 됩니다. 뭐 마치 그 부동산에도 줍줍이라는 게 있잖아요. 2년 전에 분양가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번 IPO 시장에서도 올해 상반기에 청약한 것들이 작년에 이미 가격이 맞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력이 있었다. 네네. 그럼 하반기에 더 뜨거워질 만한 그런 이유가 있나요? 뭐 자금이 들어온다던가? 네,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상반기와 지금 현재의 상황이 상장 기업 수도 탄탄하고 주가 수익률도 매우 좋은데 하나 아쉬운 점이 바로 공모 규모. 네. 작은 기업들만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작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사실 개인 투자자보다는 기관 투자자들 또 펀드 매니저분들 입장에서는 큰 펀드를 운영해서 IPO 펀드가 원활한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보이는 수익률보다 막상 그만큼 돈을 벌지 못하는 시장이 될 수가 있어요. 다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혹시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코스피가 현재까지 상장해서 10개입니다. 그래요? 예, 코스닥만 30몇 개 지금 현재 상장돼 있어요. 몰랐어요. 예, 그래서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중대형주들이 많이 상장을 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중소형 코스닥 기업들 위주로 IPO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하반기에 우리 IPO 시장 괜찮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현재 청구서를 접수해 놓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든지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서울보증보험 같은 시가총액 기준 몇 조 원이 예상되는 기업들이 지금 하반기에 상장을 이렇게 예정하고 있어가지고요. 네. 상반기와 현재 IPO 시장의 유일하게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공모 규모, 즉 크기의 문제도 상반기에 해결이 되면서 지금보다 분위기가 조금 더 좋아질 거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어들이 나타나는 거네요. 생각하면 저도 가장 처음으로, 인생 처음으로 이 공모주 청약을 했던 게 그 SK 바이오팜, 바이오사이언스, SK 케미칼, 그때 그 코로나 열풍 속에 그 SK 그룹주, 그리고 LG에너솔루션 이런 대어들이 있었을 때 더 많이 열광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종목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게 네. 개별주가 좋다 나쁘다는 다음 문제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고기업들이 쭉 상장할 때가 네. 대한민국의 IPO 시장이 역대급 최고조를 이루었을 때입니다. 또 그때 2000 제가 뛰어든 거네요. 맞습니다. 2021년부터 22년 상반기까지 딱 그 기간을 정확히 짚어주신 거예요. 제가 항상 좀 고점에 들어가는 그런 게 있는데 사실 고점이긴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로는 그렇게 이렇게 회자될 만한 기업들이 상장하지 않았다는 것도 네. IPO 시장의 유일한 지금 약점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규모가 아쉬웠다. 근데 하반기는 그 규모 면에서 아쉬운 면에서도 나아질 거니 더 뜨거워질 것이다라고 했고 또 여기에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따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블로 시작해서 거기서 상한가. 근데 이제는 그 대한폭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전국 단타 대회를 만들었다라는 좀 단점으로도 거론이 되던데 어떻게 달라진 거예요, 기존이랑? 일단 이게 제도의 시행 자체는 작년 2022년 12월에 금융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IPO 시장의 전체적인 건전성 제고 방안으로 몇 가지를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시행 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였고요. 이번에 그 신규 상장주의 가격 제한폭 확대는 6월 말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방금 언급하셨던 것처럼 기존에는 가격이 두 단계로 이렇게 형성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8시 반부터 9시까지 호가를 받아서 이렇게 시초가를 잡은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30%. 네. 근데 바뀐 제도는 이 호가를 받아서 기준가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공모가에서 기준가가 시작해서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00. 그러니까 공모가를 100으로 봤을 때 60%에서 400%까지 이 범위를 확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뭐 이렇게 막 범위를 넓혀서 막 주가가 많이 움직이게 이렇게 취지를 가지고 도입한 제도는 아니고요. 오히려 네. 반대로 이 주식시장에서는 가격 제한폭을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오히려 주식 그 가격 제한폭이 없을 때 이 주가는 조정 가격으로 더 빨리 찾아 들어간다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 신규 상장주들이 상장하고 그날 바로 자기의 그 자리를 잘 찾아 들어가도록 가격 제한폭을 확대한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론이고요. 늘 이론과 실제는 다르잖아요. 달라요.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심리전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실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6월 말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8월 초가 됐잖아요.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올라왔던 기업들, 그다음에 7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올라온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도 초기에 들어왔던 뭐 대표적으로 CQ센, 오픈론, 알맥, 이노시뮬레이션 같은 기업들은 상장 첫날 거의 4배까지 왔다가 조정받기도 하고 굉장히 높은 가격 변동폭을 보였습니다. 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제도가 바뀌기 전에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르는 게 2.6배였어요. 260%죠. 네. 근데 이제 바뀐 건 이제 400%까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60%를 상회하는 변동성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도의 도입이 취지와는 다르게 오히려 변동성이 더 높아진 게 아닌가라고 시장의 우려가 커졌었지만 7월 중순 이후로 상장하는 기업들은 점차 변동폭이 좁아지기 시작하더니 현재는 오히려 상장하고 나서 첫날 공모가를 하회하는 기업들도 지금 3개, 4개 연속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 단기적인 투기의 성향은 처음에 제도가 나타나서 그래서 좀 나왔던 부작용일 수 있다. 하지만 점점 안정성을 찾아가면서 제도가 원했던 그런 순기능을 보여주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제가 또 제도 시행 이후에 약간 우려스러웠던 점이 있어요. 지금 방금 저희가 얘기를 나누었던 그 신규 상장일에 보여줬던 주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거는 언급하신 것처럼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신규 상장주들이 쌓일수록 점차 자기 자리를 잘 찾아 들어가는 취지대로 흘러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제가 살짝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수요 예측을 진행하는, 그러니까 다음 상장할 기업들의 공모 확정가가 네. 자꾸만 높게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시장의 단기적인 과열 현상이죠. 그래서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해소될 거라고 보기는 하는데 현재로서는 일단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장 당일의 주가 변동성은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가고 있고 다만 공모가의 결정은 아직 살짝 과열 상태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미라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도 뭐 있는 돈 없는 돈 끌어 모아서 IPO 신청한 적, 청약 신청한 적이 몇 번 있어요. 근데 그때 다들 제가 뛰어들었던 거는 이게 인기가 많아서 경쟁률이 높아서 그런가 뭐 한 주, 두 주, 네. 뭐 많아야 세 주, 네. 최근에는 아예 한 주도 배정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맞습니다. 저희 개인 투자자들이 뛰어들기 이전에 이미 외국인과 기관 상태로 다 하잖아요. 네. 그럼 그때 그 기관 투자자들은 많이 가져가요? 저처럼 몇 개 못 가져가요?
개인보다야 많이 가져가는데요. 부럽더라고요. 예, 근데 네. 펀드의 사이즈를 비하면은 아. 예, 훨씬 적게 가져갑니다, 오히려. 오. 그러니까 개인들의 평균적인 계좌의 금액은 알 수는 없지만 그걸 이제 가정을 했을 때 네. 개인들의 평균적인 계좌의 그 청약 금액 분에 배정받은 거 한 주, 두 주라고 하셨잖아요. 네. 굉장히 작잖아요. 네. 근데 기관들의 그 펀드 아. 사이즈 대비해서 받는 물량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아, 그래서 좀 불공평하다 이거 좀 화가 났었는데 아니었네요. 네. 제 규모에 따르면은 그만큼 받을만 했다라고 네. 해주셨고. 근데 여기서 하반기 대여도 몇 개 언급을 해주셨는데 최근 상반기에 좀 핫했던 그 청약주들 보면 2차 전지라던가 뭐 반도체 로봇 이렇게 최근에 그 성장 키워드를 갖고 있는 사업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대두됐거든요. 하반기에도 그런 기업들 위주로 봐야 될까요? 네, 일단 하반기에도 올해 IPO 시장에 굉장히 독특하고 중요한 특징을 잘 짚어주셨는데요. 올해 IPO 시장은 저도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2차 전지주들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시장 좋습니다. 이런 거는 뭐 어차피 다들 아시는 내용이라 그거를 강조드리는 게 아니고요. 네. 올해 IPO 시장에서 2차 전지주가 특별한 내용은 일단 상장 개수가 꾸준하게 매달 한두 개씩 올라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상장하고 나서 주가 흐름이 좋은 편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올해 상장한 기업들 중에 주가 수익률 상위 기업들을 보면은 이렇게 광범위한 의미의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소재나 부품 장비주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네. 세 번째가 또 신기한 부분인데 상장하고 나서 1분기, 2분기 실적 흐름도 좋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하반기까지 이 2차 전지와 그다음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개인적으로 상반기에 나왔던 상장했던 기업들 중에서 임팩트가 컸다, 시장에 좀 미치는 의미가 있었다라고 기억에 남는 기업들이 있으신가요? 일단 방금 언급했던 것처럼 제이오라든지 나노팀이라든지 예, 등등 요 2차 광범위한 의미의 2차 전지 관련된 장비나 소재주들이 확실히 눈에 띄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라던가 뭐 에코프로 관련해서 또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한 기대가 클 수밖에 없는데 예, 또 하나는 지금 언급 주신 것처럼 네. 두산 로보틱스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관련된 산업, 그다음에 속해 있는 산업의 그 중요성도 분명히 있지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우리 IPO 시장이 아쉬운 점이 규모잖아요. 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에 진행하는 이 코스피 기업들, 네. 조금 이제 시가총액이 큰 코스피 기업들이 요 천약도 좀 잘 되고 약간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야지 또 내년하고 후년으로 이 IPO 시장의 좋은 분위기가 흘러갈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올해 하반기는 좋을 거라고 생각도 들고요. 또 이 좀 사이즈가 있는 기업들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드는 생각이 사실 이 청약하는 새내 기주를 공략하시는 분들은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템베거를 노리고 들어가신 분도 많을 거예요. 지금 이미 시장에서 다 알고 실적까지 나온 기업들을 들어가서 거기서 또 수익을 내자니 차라리 나는 이제 시작하는 루키에 투자해서 템베거를 노려볼래 하는 분들 많을 텐데 그런 분들에게는 지금 말한 대여, 시총이 큰 종목보다 시총이 좀 작은 루키가 더 어떻게 보면은 맞춤형이지 않을까요? 어때요? 네,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대형주들은 기대 수익률이 낮은 대신 조금 더 안정적으로 예, 가져가는 느낌이고요. 작은 기업들은 기대 수익률 높은 대신 좀 리스크를 안고 가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죠. 역시 이 부분은 하반기에도 역시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저는 IPO 시장을 분석하는 그 입장에서 꼭 투자자분들한테 이렇게 좀 당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공모주에 청약을 하시고 공모주에 투자를 하셔서 상장 첫날 4배까지 오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4배 파는 투자자분들은 되게 잘하신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맞아요. 예, 전 거기에 불만도 없고요. 다만 4배 사시는 투자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가격이 찍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다른 문제입니다. 예, 따라서 이 공모가라는 거의 결정은 이게 그냥 아무 가격이나 쉽게 랜덤으로 잡히는 가격이 아니고요. 굉장히 오랜 기간을 거쳐서 거래소와 주관사와 발행사가 오랜 그 협의를 거쳐서 나오는 가격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상장일날 공모가의 4배를 기록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상급등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 따라서 저는 이렇게 공모가에서 그 공모주에서 너무 이렇게 4배를 추종하는 그런 전략을 하시는 것보다는 네. 또 장기적으로는 또 이 가격이 또 안정세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안정적으로 리스크를 줄여서 투자하는 게 요 또 IPO 시장의 묘미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4배를 기록하는 기업이 나오긴 나올 겁니다.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바랑 또 다르죠, 제 대답이. 그 이유는 올해 상장한 기업 중에 물론 제도 변경 이전에 상장한 기업들이긴 하지만
꿈비하고 미래반도체 같은 경우는 상장 이후에 공모가 대비 주가가 4배에서 5배까지 갔었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 두 기업이 바뀐 제도로 상장을 하게 된다면 네. 첫날 4배를 찍을 수도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걸 기록했던 적이 있는 기업이니까요. 네. 다만 그런 일이 생길 때 너무 거기에 열광하거나 야 이게 공모주를 투자하면 4배를 버는구나 이거에 이제 현혹되지 마시고 조금 더 낮은 기대 수익률로 이렇게 좀 그 안정적으로 흐름을 가져가는 시장으로 이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의해야 될 점들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 실시간 채팅은 보지 못했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이 IPO를 하면은 저희가 계속 언급하고 있는 하반기 기대주에 대한 시선이 쏠릴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드는 것이 이번에 그 필에너지가 그랬잖아요. 필에너지 상장 전에 거의 뭐 한 주 받고 두 주 받으니 차라리 필옵틱스를 사자 하면서 관련주를 차라리 지주사를 공략하신 분들도 많은데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고 또 앞으로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도 그렇고 다 관련주가 있어요. 그럼 그 IPO를 앞두고서는 그 그룹사에 드는 기대라던가 온기가 실제로 좀 나타날 수 있을까? 섹터까지도?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네. 그 IPO를 하게 되면은 관련된 기업이나 관련된 산업에 전체적으로 훈풍이 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는 또 긍정적인 효과라고 보는데 다만 투자자분들이 좀 유의하셔야 될 부분은 관련사 같은 경우는 주가 변동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요. 신규 상장을 앞뒤로 두고 이게 뭐 원칙이라든지 타이밍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 따라서 저는 투자 아이디어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는 편인데 이게 타이밍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투자에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같이 언급하셨던 유사 산업의 기업들, 동일한 섹터의 기업들, 같이 투자하는 거는 저는 그건 오히려 조금 더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엘젠솔이 등장하면서 딱 평가를 받자. 엘젠솔의 가치가 이 정도면 삼성 SDI나 다른 기업들도 이만큼 가치를 부여해줘야 되는다면서 다 같이 올랐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또 순기능 약간의 온기를 불어넣어준 역할을 해줄 것이다. 라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하반기 IPO 시장이 더 기대가 되네요. 지금까지 연구원님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켓인사 저희가 준비한 선이 여기까지입니다. 시장에서 다소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후장의 변화는 어떤지 계속해서 시장 오늘과 내일에서 팔로우해 드릴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